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보라 작가님의 저주토끼 중 덫입니다. 여름을 맞아 기묘한 이야기 10편이 담겨있는 정보라 작가님의 소설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강렬했던 덫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것은 오래전에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겨울에 눈 덮인 산길을 가다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여우를 보았다. 여우의 털가죽은 돈이 되므로 남자는 여우를 죽여서 그 가죽을 가져가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여우가 고개를 들고 마치 사람처럼 남자에게 말했다. 나를 풀어주시오. 남자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는 덫에 끼인 여우의 발목에서 번쩍이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우는 피가 아니라 황금과 같은 황금처럼 보이는 것을 흘리고 있었다. 주위가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여우가 몸부림친 덫 주변에는 번쩍이는 물질이 온통 묻었고 일부는 눈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남자는 딱딱하게 굳은 번쩍이는 덩어리를 집어들고 살펴보았다. 이로 살짝 씹어보았다. 금덩이다. 틀림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여우의 주변에 흩어진 번쩍이는 것들을 알뜰살뜰하게 긁어모았다. 그리고 누군지 모를 타인 소유의 덫에 걸린 여우를 죽지 않게 조심하면서 덫째로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남자는 여우를 헛간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여우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고 죽지 않게 보살폈다. 덫에 걸린 발목은 풀어주지 않았다. 풀어주기는커녕 남자는 덫에 끼인 여우의 발목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도록 가끔 덫을 흔들고 뾰족한 것으로 상처를 쑤셨다. 여우는 그때마다 원망스러운 듯이 캥캥거리거나 신음했다. 그러나 사람처럼 말을 한 것은 남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 한 번뿐이었다. 남자는 여우의 발목에서 흘러나온 번쩍이는 액체를 굳혀서 조금씩 내다 팔았다. 남자는 약삭 빠른 사람이었으므로 평범하고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금덩이를 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남자는 일부러 큰 금덩이가 아닌 작은 금조각들을 들고 먼 고을로 돌아다니며 남의 이목을 끌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씩 팔았다. 그렇게 여우가 흘린 금을 팔아서 번 돈으로 남자는 곡식이나 소금, 피륙이나 목재처럼 평범한 물건을 떼어다가 자기 동네의 장에 가져가서 팔았다. 장사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팔려는 물건의 가격이 내려갈 때도 있었고 올라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집 헛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화수분이 숨겨 있었으니 종잣돈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이문이 많이 남을 때나 적게 남을 때나 언제나 웃는 얼굴로 태평하게 이런저런 물건을 떼어다 장에 내다 팔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남자를 느긋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거래하는 손님들도 남자에게 물건을 떼어주는 상인들도 점차 남자를 신뢰하게 되었다. 남들이 보기에 남자의 사업은 누구나 그렇듯이 기복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남자는 손대는 장사마다 보통 이상은 성공했다. 남자는 주변에 성격 좋은 수완가로 알려졌다. 신용이 쌓이고 장사가 성공하면서 남자는 돈을 모아 그럴듯하게 커다란 집도 지었고 어여쁜 여성에게 장가도 들었다. 집을 지으면서 남자는 헛간을 부수고 그 자리에 크고 튼튼하게 창고를 지은 뒤 여우를 창고 구석에 우리 속에 쇠사슬로 묶어두었다.
상처가 낫지 않은 채 몇 년이나 수시로 피를 빼앗긴 여우는 완전히 쇠약해졌지만 아직도 목숨은 붙어 있었다. 덫에 끼인 발목의 상처는 계속 문지르고 쑤신 탓에 가죽이 밀려나 뼈가 드러난 채로 굳어버렸고 이제는 아무리 찔러도 더 이상 피도 잘 나오지 않았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여우는 남자가 피를 내기 위해 다가오면 원한서린 눈으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지만 그뿐이었다. 이미 여우는 짖거나 물기는커녕 캥캥거릴 기운조차 없었다. 남자가 장가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우가 죽었다. 남자는 무척 아쉽게 여겼다. 그러나 이미 금덩이는 많이 뽑아두었고 장사도 잘 되고 있었으므로 여우가 없어도 어떻게든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여우의 털가죽은 벗겨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우가 쇠약해져 있는 동안 털이 많이 빠지고 가죽도 상해서 그다지 예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우 목도리를 선물 받고 좋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아내는 임신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부 모두 대단히 기뻤다. 10달이 지나서 남자의 아내는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다. 남자아이가 먼저 나왔고 여자아이가 나중이었다. 부부는 태어난 아기들의 얼굴을 보며 행복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아기들은 남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사실만 빼면 보통의 남매와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남자의 아내는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었다. 흔히 있는 남매 간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남자의 아내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남자아이를 야단치면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달랬다. 여자아이의 목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아내는 어린 딸에게 신경 쓰느라 아들이 손톱과 입가에 묻은 얼마 안 되는 피를 아깝다는 듯이 열심히 핥는 모습은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 재우고 아내는 집에 돌아온 남자에게 낮에 있었던 아이들의 싸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시 집안이 떠나갈 듯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부부는 놀라서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다. 여자아이가 공포에 질려 온 힘을 다해 울면서 버둥거리는 가운데 남자아이는 낮에 자기가 핥힌 여동생 목의 상처를 물어뜯고 조그마한 손톱으로 헤집으면서 열심히 혀를 날름거려 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핥고 있었다. 남자의 아내가 아들을 가로막으며 딸을 안아 올렸다. 남자아이는 여동생을 안은 엄마의 팔에 덤벼들어 깨물었다. 남자의 아내는 깜짝 놀랐으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아 올린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아들을 뿌리쳤다. 그 과정에서 엄마의 손톱이 아들의 이마를 스쳤다. 아내에게 덤벼드는 아들을 떼어놓으려던 남자는 아내의 손톱이 스친 아들의 이마가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아들의 이마에 난 가느다란 상처에 남자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황금빛 액체가 맺혔다. 아내가 피 흘리는 딸을 달래는 동안 남자는 아들을 안고 이마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상처는 깊지 않았다. 금빛 액체는 조금 스며나오다가 곧 멈추었다. 이마에서 금빛 액체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게 될 때까지 아들은 손가락과 입에 묻은 여동생의 피를 짭짭거리며 핥아먹고 있었다. 남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곧 깨달았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를 눈치채실 텐데요. 소설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 더욱 잔인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이 기묘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인간의 잔인함과 탐욕에 진저리 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추악함을 보게 되는 경험은 찝찝하고 기분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0가지의 이야기를 모두 읽고 난 뒤에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야기의 특성상 오늘은 줄거리를 소개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짧게 낭독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저주토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